안녕하세요. 마이너스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건강셰프 김정은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작게나마 힘내시라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나트륨 줄인 삼삼한 건강밥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생활 영양안전 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송성옥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작에 앞서서요, 송성욱 과장님과 함께 나트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트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짠맛을 내는 성분이죠. 저장식품의 보존이라든지 또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나트륨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네, 바로 소금입니다. 다들 예상은 하셨죠. 소금은 40%의 나트륨과 또 60%의 염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국인이 자주 먹는 간장이라든지 고추장, 된장 등과 같이 이러한 발효식품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 가공식품으로는 서양의 소스류죠. 케찹이나 마요네즈, 유연 버터 등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요, 2000mg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요, 3,274mg 정도를 먹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WHO 권고량이 한 1.6배 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우리 식문화가 국이나 찌개 그리고 젓갈이라든가 절임 식품을 많이 먹는 데서 기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나트륨은 짠맛을 내는 조미료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네. 나트륨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움직이거나 소화 흡수도 좋기도 하고요. 이런 신체 평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트륨은요,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왜 섭취를 또 굳이 줄여야 하는지. 적절하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네.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심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신부전 그런 네.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적절한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급적 음식을 만들 때 나트륨을 적게 넣고 또 맛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두시게 되면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나트륨을 줄인 삼삼한 건강밥상인데요. 나트륨을 많이 넣지 않고도 또 맛있게 요리하는 레시피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총 3가지의 요리를 만들어 볼 거고요. 한 끼 식사로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요, 국과 또 반찬, 샐러드로 구성한 저염 메뉴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릴 메뉴는요, 먼저 지금 앞에 재료가 보일 텐데요, 얼큰한 콩나물 수제비입니다. 네, 우선 이제 얼큰 콩나물 수제비의 식재료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콩나물, 재료에 이제 콩나물이 대표적으로 맨 앞에 왔잖아요. 이제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또 아스파라긴산 들어보셨죠? 실제로는 사실 뿌리 부분에 많이 들어있는데 보통은 이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뿌리를 이렇게 떼어내기도 하는데요. 너무 다 떼어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질의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콩나물을 이용을 할 거고요. 시원한 맛을 또 더해줍니다. 그래서 황태 머리로 오늘은 또 육수를 낼 거예요. 황태 머리 같은 경우에는 감칠맛을 내는 재료로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황태 머리 같은 경우에는 구운 후에 국물을 낼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제 훈연향처럼 좀 구수한 맛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육수를 오늘은 황태를 구운 것으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라이팬을 충분히 좀 달구신 다음에요. 황태 머리를 구워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직화로 굽다 보면 이제 새카맣게 타버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달군 팬에서 이렇게 구워주세요. 황태 머리 자체가 좀 말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군 팬에다가 구우시게 되면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서 구수한 맛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금방 뜨거워지고 노릇노릇해져요. 바로. 그러네요. 예, 그래서 바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비린맛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훈연을 해서 국물을 내면은 조금 더 국물의 풍미가 넓어지거든요. 이렇게 부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황태가 거의 구워졌으면은요, 여기 이제 물을 넣고 끓이시면 되거든요. 물은 제가 지금 3컵 정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황태 머리 한 마리가 보통 한 40g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3컵 정도면은 좀 진하게 육수를 우리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감칠맛이 나는 육수가 준비가 되면 오늘 요리의 반 이상은 만드신 건데, 이렇게 이제 국물이 우러날 동안에 이제 과장님께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제비 반죽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밀가루 여기 200g이고요. 여기에 물을 다 넣으면 조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넣어가면서 좀 농도를 볼게요. 그리고 반죽을, 수제비 반죽을 할 때요, 소금을 물에다가 조금 풀어주세요. 조금. 이게 소금을 넣으면 좀 더 간도 배면서 좀 탄력이 있어지나요? 네, 탄력이 생기고요. 우리가 왜 수제비의 쫀득쫀득한 식감 살리고 싶을 때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 마지막에 양파를 조금 썰어서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파를 넣어주게 되면 채소 중에서는 또 양파가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채소이기 때문에 양파도 조금 채 썰어서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조금 씹히는 맛이 있게. 사실 육수는 조금 미리 끓여 놓으시면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깊은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처음부터 하는 걸 보여드리느라고 넣고 끓이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약간 누런빛을 띠기 시작을 했거든요. 육수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이제 반죽이 됐으면은 조금 이제 넣기 전에 조금 숙성을 시킬게요. 그러면 쭉쭉 더 잘 늘어나고 찰기가 있어지거든요. 이제 콩나물은 제가 살짝 아주 거친 뿌리만 살짝 제거를 해놔서 이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거품이 나면은요, 국물에 약간 좀 쌉싸름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좀 걷어내시는 게 좋고요. 국물이 우러 나왔으니까요, 황태는 건져내시고요. 거품을 조금만 더 걷어볼게요. 저도 반만 할까요, 그러면? 나눠서. 네.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쭉쭉 아까 반죽해 놓은 지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요. 처음보다 훨씬 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또 이런 좀 삼삼한 밥상을 실천을 하면 또 좀 그런 부분에서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밀가루를 다 반죽을 떼어 넣고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운 거 좋아하세요, 마지막? 네, 그러면은 고춧가루 그래도 한 번에 다 넣으면 조금 너무 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반 정도만 일단 넣어볼게요. 그리고 고추장. 사실은 고추장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금,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조금 남겨놓고 간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남긴 이유가 있는데요, 과장님. 레시피상에는 사실은 양파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황태만으로 국물을 내도 충분히 감칠맛이 있지만 여기에 양파를 추가해서 더 넣어주게 되면 그런 감칠맛의 상승 효과를 좀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콩나물을 넣고 잘못 익히게 되면은 왜 그런 콩나물 비린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간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번갈아서 하게 되면은 비린내가 나는데 처음부터 쭉 열어놓고 하면은 괜찮고요. 처음부터 쭉 닫아놔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반죽만 익으면은 이제 완성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2, 3분 정도만 더 끓이면은 이제 완성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퍼서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네요. 수제비에 콩나물 넣는 건 처음 먹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콩나물을 넣으면 황태랑 콩나물 하면은 왜 북엇국 끓일 때 이제 그런 콩나물 많이 넣잖아요.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북엇국 끓일 때는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수제비를 만들 때 염분을 줄이는 방법 하면은 지금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반죽을 했잖아요. 찰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냄비를 2개 써가지고 데쳐서 건져내고 가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쳐내면 염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는 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냄비 하나로 간편하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제비를 끓이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손쉽게 빠르게 또 배워서 바로 만들어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말에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꼭 만들어서 드셔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맛 꼭 평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요리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번 소개해드릴 메뉴는요, 참치 두부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이 메뉴는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는 요리인데요. 아이들도 쉽게 고단백 식재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참치는 EPA와 DHA 함량이 높고요. 또 칼슘이랑 철분, 마그네슘, 셀레늄이 풍부하고 또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오늘 참치 두부 함박 스테이크는요, 동물성 단백질과 또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요, 소금 대신에 표고버섯 가루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은 줄이고 또 감칠맛과 향을 낼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에 보이는 재료들 한번 봐주시면은요, 두부가 있고 참치,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기 대신으로 들어갈 거라서 제가 과장님께 이 두부를 좀 물기를 꼭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치도 좀 기름기를 건져내 가지고요, 이렇게 참치 살만 사용을 할 거고, 나머지 채소들은 제가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망이랑 양파, 당근, 토마토, 이렇게 4가지 채소를 반은 좀 잘게 다질 거고요, 반은 소스에 쓸 거라서 조금 성글게 썰어 보도록 할게요. 잘게 먼저 다져 보도록 할게요. 두부에도 물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좀 네. 수분이 많은 채로 반죽을 하면은 잘 뭉쳐지지 않아가지고요, 네. 모양 내기가 힘들어서요. 자,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진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부도 들어가고, 참치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그렇죠. 아이들이 또 싫어하는 채소들 따로는 잘 안 먹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면 참치는 워낙 좋아하니까 누구든 잘 먹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반씩만 곱게 다지고 있거든요. 통조림에 있는 네, 통조림 참치예요. 이것도 기름기가 많이 나네. 네. 사실 기름기가 조금 있는 거는 좀 구우면서 풍미를 또 낼 수 있어서 아주 꽉 짜진 않으셔도 되는데 또 기름기 너무 많으면 또 뭉쳐지질 않거든요. 잘. 자, 양파도 저는 넣습니다. 다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당근도
네, 조금씩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당근까지 넣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씨 부분이 들어가면은 조금 반죽이 질어질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씨는 소스에 조금 넣어보도록 하고요. 토마토도 조금만 반죽에 넣어볼게요. 다양한 종류의 그 야채들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어 보이는 색깔도 있고. 그쵸, 색깔도 네. 이쁘고 정말 맛을 내기도 하고. 후춧가루 살짝, 그리고 표고버섯 가루예요. 네, 이렇게 분말로 되어 있는 거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표고버섯 건조기에 말리신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주시면은, 커터기에 갈아주시면 이렇게 고운 분말이 돼요. 표고버섯 분말을 넣어가지고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죽을 반죽을 해주시는 동안에 저는 이제 뿌려주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는 이렇게 조금 크게 썰어 주시고요. 안에 씨 부분도 소스를 끓일 거라서 같이 넣어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반죽이 좀 끈기 있게 뭉쳐지기 위해서 밀가루 좀 보면서 일단 반만 넣어 볼게요. 당근도 조금 큼직큼직하게, 조금 전에 다진 것보다는 조금 크게 썰어 볼게요. 그리고 피망도, 소스에 들어가는 피망은 조금 크게 썰어 봅니다. 양파까지. 소스에도 야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지금 소스 케찹 분량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이 야채를 익히면서 안에서 수분이 나와서 소스 양이 꽤 많아지거든요. 2개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글납작하게 반죽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굽다 보면은요, 모양을 잘 잡지 않으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너무 볼로 올라와가지고, 네, 사실 뭐 재료들이 다 익은 재료이긴 하지만 가운데가 볼로 올라올 거를 예상을 하고 살짝 눌러주시면 나중에 완성됐을 때 편편하게 모양을 이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요 이제 팬에다가 조금 있다가 구워보도록 하고요. 소스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좀 성글게 썰었던 채소들이 있었죠. 양파랑 당근, 피망, 그리고 토마토까지 다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케찹. 이미 이제 케찹 소스 하나만으로 완성된 맛이어가지고, 또 케찹을 또 너무 많이 찍어 드시면은 아무래도 염분이 좀 있지만, 나트륨이 좀 있지만, 지금 채소도 이렇게 많이 넣었기 때문에 케찹의 양을 줄여도 어떻게 보면 나트륨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점이, 지금 제가 불을 약하게 줄였는데요. 너무 센 불에서 볶으시면은 이게 충분히 수분이 빠져나오기 전에 금방 타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케찹 양을 아주 적게 넣었기 때문에 약한 불에서 서서히, 우리가 찜질방에서 이렇게 땀을 은은하게 빼듯이 채소의 수분을 천천히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소스가 완성될 동안에 저희는 좀 팬을 달궈가지고 함박 스테이크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둘러가지고 구워볼게요. 재료들이 다 뭐 익은 재료들이고 날로 먹어도 되는 채소여가지고요. 그렇게 오래 익히실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막 함박 스테이크 정말 날고기로, 생고기로 만든 것처럼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되는데, 모양은 그래서 뭐 그냥 납작하게 하시면 또 금방 익어요, 생각보다. 네, 겉에만 노릇해지면 뒤집으셔가지고 사실 안에 뭐 온기만 느껴지면 바로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소스도 지금 약한 불에서 끓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식감 있게 드시려면은 뭐 이 정도 상태까지 해주시고요. 더 좀 푹 무르게 하시려면은 중간에 또 이렇게 마를 수 있으니까 물을 한 숟가락 정도만 넣고 조금 더 끓여주시면은 더 좀 푹 익혀가지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딱 만들어서 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면은 또 손님 오셨을 때 음식으로 좋고, 저는 요새 또 외식들 잘 안 하니까 도시락을 싸주거든요. 그럴 때 조금 자그마하게 부쳐가지고 동그랑땡처럼 해서 해줘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노릇하게 구워진 스테이크와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 드시면은요, 지금 뭐 소금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치, 소스도 케찹만 넣었기 때문에 나트륨도 줄이고 또 맛도 즐길 수 있는 참치 두부 함박 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함박 스테이크라고 해서 되게 만드는 게 어려울 줄 알았더니 네.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네. 집에서 누구나 다 손쉽게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편집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 시간에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예, 영상 보시고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간단한 메뉴 하나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요즘 건강식으로 다양한 샐러드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쌈채소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상추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치커리도 있고 오이 조금 남아있으면 오이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름은 누룽지 상추 샐러드와 유자 드레싱입니다. 네. 상추에는요 비타민과 또 무기질이 풍부하고요, 유자에는 비타민 C가 레몬보다 무려 3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상큼하고 또 유자의 그런 풍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샐러드가 되고요. 또 여기에 지금 누룽지가 보이는데 누룽지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오늘 이 누룽지를요 기름에 살짝 튀겨가지고 바삭바삭한 맛이 씹히는 그런 고소한 누룽지를 함께 곁들여서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여름철 샐러드 등은요 생채소 섭취 시에는 깨끗이 세척을 하고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야채는 의식적으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챙겨 먹지 않으면 참 섭취하기가 네. 어려운데요. 그래서 늘 먹어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한번 이렇게 샐러드 누룽지 이렇게 배워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팁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잘 또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말 간단하니까요. 바로 배우신 다음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또 과정 있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자꾸 제 손이 많이 가는 것만 부탁드리는 것 같은데, 자, 샐러드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 이렇게 한 입씩 뜯어가지고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는 오이는 송송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이런 치커리는 그냥 고기 먹을 때 이렇게 쌈으로 많이 쌈채소로. 먹었는데 네. 쌈채소로 먹지 이렇게 샐러드에 넣을 생각은 특히 상추는 안 해봤는데 보통 쌈으로 드시는 채소들 다 샐러드로 활용 가능하시니까요. 또 쌈으로 조금 지루하다, 매일 쌈으로 드시기 지루하다 싶으실 때 이렇게 샐러드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오늘은 저는 이렇게 노란색이랑 붉은색 조금씩 남아 있어가지고 이걸 넣어 볼 거고요. 피망 넣으셔도 되고, 근데 오늘 사용하는 채소들 중에 노란색, 붉은색이 없으니까 이런 색이 들어가면 더 밸런스가 좋겠죠. 자, 그리고 소스를 먼저 만들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누룽지를 이제 곁들일 누룽지를 튀겨 볼 텐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툭툭 잘라가지고 달군 기름에 튀겨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레싱을 한번 섞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유자청이고요. 유자 건지까지 같이 넣으시면 또 씹히는 맛도 좋거든요. 보통 이제 가을철에 유자는 썰어가지고 설탕에 절여서 많이 놓잖아요. 유자청 넣어주시고 레몬즙, 그리고 후춧가루 조금, 올리브 오일까지.
여기에 보통은 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소금을 대신할 만한 양념들을 넣는데요. 오늘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유자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씹히는 맛이나 소금기가 없을 때 심심한 맛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어서 유자청을 넣어봤습니다. 그 유자청은 겨울철에 이렇게 네. 감기 기운이 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차로 많이 좀 마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소스로 이용하는 거는 또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레몬즙도 들어갔지만 유자청을 넣으면은 또 유자 향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거든요. 냄새가. 레몬즙은 또 쉽게 사라지는 반면에 상큼한 맛이 납니다. 네. 유자청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은 요리에 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누룽지도 잘 튀겨지고 있거든요. 누룽지는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샐러드에 이렇게 튀겨가지고 곁들이시면 사실 샐러드만으로 충분히 한 끼 식사가 되는 것 같아요. 따로 막 빵이나 뭐 밥을 곁들이지 않으셔도 일단 누룽지가 들어가니까 네, 또 적절하게 탄수화물도 섭취하실 수 있어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샐러드가 아닐까 싶어요. 누룽지가 이렇게 샐러드에 들어가면 밥 대신에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누룽지 뭐 집에서 일부러 눌리지 않으셔도 요즘에는 마트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먹으려면 딱딱하니까 보통 이제 물에 끓여 먹거나 하는데 네. 그렇게 또 기름에 튀겨서 샐러드에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삭바삭한 네, 식감이 바삭바삭하고. 조금 싱거운 듯하다라고 했을 때 그 싱거움을 좀 보완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갖은 채소들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담아볼게요. 담아주신 다음에 그것도 여러 가지 야채들을 들어가니까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요 파프리카에 붉은색, 노란색 들어갔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채소들 다 활용을 하시면 되니까요. 여기에 뭐 닭가슴살 같은 거 있으면 좀 썰어 올리셔도 되고요. 닭가슴살. 오, 뜨겁네요. 누룽지 이렇게 올려볼게요. 누룽지가 들어가니까 색깔도 더 예쁜데요. 약간 갈색 들어가서. 그렇죠. 누룽지가 뭔가 벌써 또 식감이 이렇게 와 닿잖아요. 바삭바삭한 식감이. 그래서 좀 색깔별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섞어주신 드레싱을 이제 드시기 직전에 누룽지탕 소리가 나는데요. 아주 맛있는 자글자글한 소리가 나네요. 연기가 나면서 색깔이 예쁘다. 네, 이렇게 누룽지를 넣은 간편한 샐러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정말 좀 식감도 그렇죠. 아삭아삭한 누룽지, 바삭한 누룽지가 씹히는 것 같고 또 색깔도 굉장히 예쁘죠. 네. 네, 오늘 3가지 요리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럼 과장님 한번 시식을 해보실까요? 네. 샐러드고요. 네, 한번 누룽지 샐러드 한번 맛을 봐주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맛있네요. 아니, 저염이라고 하면 일단 막연하게 그냥 힘들게 음식을 만들겠다, 맛이 네. 좀 덜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조리법만 조금 바꾸고 아까 이거 유자청 네. 소스 만드셨잖아요. 조금만 바꿔도 그냥 충분히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누룽지 상추 샐러드라고 하셨는데 여기다가 그 유자 소스도 넣고 하다 먹으니까요. 꼭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주 맛도 맛있게 그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상큼합니다. 네. 정말 만드는 거 다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정말 있는 재료로 손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떼어주신, 반죽해주신 제가 제일 기대되는 네, 게 얼큰 수제비. 수제비를 워낙 좋아해서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도 많이 먹었는데
콩나물을 넣은 거는 제가 처음 먹어봅니다. 아니 아까 그 소금도 안 넣으셨는데도 뭐 네. 싱겁지 않고 괜찮은데요? 반죽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까 황태로 육수를 내서 그런지 고소한 맛도 나고 그리고 이 콩나물 식감도 좋고요. 네. 한 끼 식사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황태로 국물을 더 오래 내시면은 국물이 뽀얘지면서 꼭 곰국처럼 더 진한 풍미가 또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우렸지만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좀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라고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황태머리로 이렇게 육수를 내니까 약간 네. 감칠맛도 나고 보통 이제 멸치만 넣어봤는데 네. 이렇게 황태를 넣으니까 아주 시원한 맛도 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진짜. 네, 황태랑 콩나물이 만나서 아마 더 시원하게 느껴지셨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드시는 아삭아삭한 소리가 정말 들으면서도 기분 좋아지는 소리거든요. 네, 이렇게. 콩나물하고 네. 황태의 시원한 그런 맛 참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든 세 가지 중에서 손님 요리로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참치 두부 스테이크, 참치 두부 함박 스테이크를 한번 담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레싱. 아까 조미료 대신에 표고버섯 가루를 넣어서 만드셨는데 되게 네. 이렇게 감칠맛도 나고 그리고 또 이 소스가 또 야채로 많이 만드니까 식감도 있고 또 맛도 좋고 냄새도 향도 좋고요. 네. 아주 진짜 손님 오실 때 접대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먹어도 좋고 누구 오셨을 때 먹어도 좋고. 정말 소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보신 소감 과장님은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세 가지 요리를 옆에서 같이 제가 보조하면서 배웠는데요. 네. 이렇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레시피가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또 홍보에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또 식품 안전 나라에 저희가 나트륨이라든가 당류가 저감된 그런 식단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또 나트륨, 당류 저감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보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리하실 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또 물 끓여 먹기, 칼, 도마 구분해서 사용하기, 또 재료 깨끗이 세척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이 6가지 꼭 실천하시고요. 음식 드실 때는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접시와 또 국자, 집게 등을 꼭 사용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셰프 김정은이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